인재영입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게 될까요? 그걸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공식 행사 말고는 비공식 일정에서 사실 수많은 사람을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사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아주 좋은 분들이 영입 많이 되셨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기업가도 있으시고 네. 전문직도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정책 파트 담당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잘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면서 진보층 말고 중도층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도층을 포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영입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영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사람. 그게 분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영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방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자유주의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뭐 발표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식으로 한 명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명씩 해야죠. 한 명씩. 예, 그렇군요.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저부터 윤석열 정권과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저는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조국. 저는 단순히 저 개인의 원한 이런 게 아니라 저나 조국 신당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제 개인이 뭐 원한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정당의 방향을 잡고 있고 따라서 그런 지향,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마 합류해 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민생토론회라는 틀을 통해서 이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도 다 풀어서 개발하도록 한다는 지경이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을 심판하고 제대로 된 선진복지국가 민생이 회복되는 사과를 못 먹습니다, 선생님.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물가도 그렇지만 이게 기후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에서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저출생 문제 이거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여진다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짜보려고 지금 접촉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 경우 정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조만간 차례차례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 사람들 괜찮네. 지금 현재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언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국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조국 신당이고 한데 조만간 저희 그 진용이 차례차례 공개되면 시민들이 저기가 더 잘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싸우고 난 뒤에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정책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주창했던 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최근에 구성원들은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이 아니냐. 최근에 이수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죠? 그 굉장히 그 심각한 발언을 해서 지금 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실은.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 입법부에서 이루려고 민주당에 입당했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싸웠는데 나를 그만두라고 하네.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민의식. 내가 판사인데
판사 출신으로서 이 백현동 사건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저는 뭐 이런 이수진 의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그분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민주당 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지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네. 옛날로 얘기하게 되면 과거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과감하게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적으로 제가 과거에 옛날로 제가 교수실을 생각을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변호사셨죠. 네. 또 가까웠지만 네. 또한 동시에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정체성이 특별하게 모순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당시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나중에는 민주당의 정책으로 흡수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박근혜 후보도 갖다 썼어요. 실제 그랬죠.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시리즈. 그 법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이제 분당되고 그 뒤로 정의당으로 이어지고 또 진보당으로 일부 이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두 정당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국민들께는 정의당이나 이런 모습이 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네. 당내 여러 가지 분열도 네. 있는 것 같고 예. 그 역시 뭐 그 다른 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네. 저는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런 정신 네. 또 그리고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네. 그에 더하여 네. 노회찬의 정신과 정책 그것들 역시 과감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는 현재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을 띨 수밖에 없고 네. 또한 인물도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분보다는 네. 좀 더 진보적인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지난 다른 방송에서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정의당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예. 현재 정의당이 5석 아닙니까? 네, 현재 네, 의석이 네.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6석인데 왔다가 나가시고 나가고 뭐 어쩌고 현재 뭐 대여섯 같은데 예. 저희는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석을 목표하면 당연히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내 3당이 되는 것이고 네. 사실 더 중요하게는 네. 의석수로 대체한다는 차원 말고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노회찬의 정신은 다른 정당에서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의당도 당연히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승하시리라고 네. 좀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네. 저희도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강 정책, 구체적인 정강 정책을 제가 사적으로도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가칭 조국신당에 많이 받아들여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런 흐름과 네. 노회찬의 흐름을 같이 융합시켜 보려는 것이 저희의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네. 작지만 단단하고 강소 정당이죠. 아주 똘똘한 네.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구성원들의 뭐 예. 이념적 가치의 그 차이가 적고요. 예. 아주 그러니까 일치도가 높죠. 높고 그래서 의견 결정이 매우 빠르고 네. 그리고 단결력도 매우 높은 네. 정당이기 때문에 행동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빠르고 정확하게 분명한 태도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도처에서 외교면 외교, 경제면 예, 경제, 뭐 안보 분야, 뭐 지금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제 시대로 예, 지금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슨 자유북진론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 냉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건데